북한을 명도하고 싶어. 잘 안 돼. 북한 다뤄서 이긴 사람 있나요? 없지. 명도하는 방법은 되게 핵심적인 게 있다. 여러분들이 왜 모르냐면은 정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견하지 않아서. 그러면 일본을 명도하는 법은 뭐냐? 일본을 우리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재산적으로 다툰다. 즉 경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자, 승산이 뻔히 나와 있어. 왜 백전백패하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인 삼성 자체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삼성은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해. 창업자인 이병철 뭐 이런 분도 뭐 밀수했지? 사카린 밀수도 다 거기에서 온 거죠. 롯데도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 롯데도 일본통이잖아요. 다 그래 다. 그러니까 경제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야. 볼 필요도 없어. 그럼 백전백패 하는데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떠냐? 내부적으로는 지난 60년간 모든 정치나 경제, 언론, 교수, 학계도 다 친일파들이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그럼 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잖아. 그럼 법조계는 삼성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일본에 의존하면 삼성이 지금 경제전쟁이 길어지면 타격을 볼 건데 그럼 삼성은 당연히 자기의 우호 세력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게 돼? 일본이 이기게 만들지.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다. 왜? 삼성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 그러면 일본하고 의존해 있는데 삼성 혼자서 국가에 덤비진 않죠. 이런 데를 움직이는 거죠. 방송까지. 그러니까 경제전쟁은 백전백패합니다. 왜? 밖에서는 일본하고 경제력 자체에서 잽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편이 안에 있으니 안에서도 시끄럽게 하고 밖에서도 시끄럽게 하는 안과 밖이 함께 치기 때문에 현 정권이 어려워진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 문재인 정권도 현재 이 사태가 마냥 싫은 것은 아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 것보다는 좀 길게 가는 게 이익이다. 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체다. 왜냐면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현재 상태가 조금 길게 가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막 간첩 보내면 박정희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죠. 선거 때면은 총질이 날라오면 좋은 일이 생기죠. 총선 대선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거죠. 일본하고 싸울 때 집중력을 흐트려버리죠. 내가 예를 들면 앞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격이에요. 정확한 어떤 역사 발해 서역이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는 돈하고 관련돼 있고 친일파는 끊임없이 밥상머리에서 친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를 이어서 뿌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색출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당하는 입장은 아니고 계산적으로는 좋은 계산도 있다. 내년 총선이 유리해지죠. 그리고 어쨌든 경제전쟁 해도 조만간 풀어지는 것은 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알아. 서로 알아. 일본은 일본 놈들대로 지 계산이 있고 어찌됐든 일본은 피해를 보죠. 지도 피해를 보지 안 봐? 보지. 그럼 한국도 피해를 봐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부에서 흔들기 때문에 현 정권이 힘을 못 내요. 요거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한번 돌아가는 거, 언론이 돌아가는 거, 정치인들이 하는 말 이런 걸 가만히 듣고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이 수순대로 흘러간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진짜로 명도하고 싶으면은 오래 끌면 안 돼. 경제력이 센 나라가 이겨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오래 끌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오래 끌면 안 되고 경제력이 센 나라니까 경제력으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제적으로 싸우면 안 되지. 걔 전공인데. 예를 들면 레슬링을 얘가 잘하는데 왜 내가 레슬링을 왜 해? 쟤는 레슬링으로 나와? 그럼 나는 강목 들고 때리면 되지. 쟤가 강목 들고 싸워? 난 권총 들고 나가면 되잖아. 즉 다른 걸로 싸워야 된다. 다른 걸로. 이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일본 놈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약점은 뭐냐? 1번 독도가 제일 약점이죠. 일본이 제일 좋은 게 유리한 게 경제력인데 경제력으로 싸우면 뭐해? 좀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의 석탄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석탄 문제를 우리도 잡겠다지만 원자력이 지금 몇 개가 있고 핵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
무슨 석탄 따위로 막아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센 놈한테 센 걸로 붙으면 당연히 두들겨 맞고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일본의 약점은 독도예요. 그러니까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일본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일본 쪽의 경계를 넘어서 단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 그러면 일본 영토 넘었다 그러면 그 증거 대라 그래. 우리는 안 넘고 우리끼리 훈련했다 그러고, 독도에서 왜 훈련해? 그럼 야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데 뭔 상관이야 네가. 왜?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한다고 한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친일파가 많아가지고 뒤에서 뒷말하는 놈들이 많아. 근데 그거 저거 다 들어주고 언제 싸워요. 현재 상태에서 야당 말을 들으면은 내부적으로 교란이 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전쟁 같은 거죠. 경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흠이 안 잡히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작전이죠. 야권 패널이죠. 패널이 하는 말이 주식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신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응하지 말고 빨리 포기해, 항복해 이 말이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소녀상 전시도 회박 났잖아요. 자, 일본 놈들은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다. 이거 할 거 다 한다. 뭐 민주국가, 뭐 언론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거 안 따져 얘네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따지는데 유독 한국만 이런다. 한국만. 그러니까 아니 일본 놈들은 지 맘대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양반 행세하고 뭐 신중하고 뭐 어쩌 이렇게 하냐. 그거부터가 틀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진상을 부려버리면 됩니다. 이게 명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명도를 할 때 부자마인드 책에 배를 째달라 그러면 째주면 된다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그래 잘했네. 그래 너희들 경제력 좋지.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래 우리 독도에서 훈련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친일 자본이 들어온 기업들 세무조사 하는 거야. 그냥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힘을 못 쓰지. 기업들이 분명히 뒷작업을 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볼 회사들을 돌봐주고 말하고 어쩌고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잘한다. 또 지는 작전 쓰고 있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승인이 다 있는 거예요. 미국의 승인과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혼자 이루어져. 왜냐면은 이 동북아에서는 미국 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만은 메가리를 못 추고 있고,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이렇게 끈끈해야만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랑 대응을 하는데, 요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미국 놈이 미리 모를 리가 없잖아. 다 동의한 거라는 거지. 뒷돈을 많이 주든가 뭘 했겠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미국이 중재를 서달라는 말은 웃긴 일이야. 이미 뒤에서 한국 때리는 거 동의 받아놓은 놈한테 가가지고 중재 서달라라고 도와달라 그러면 정보력이 너무 아둔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 놈한테 가서 손 벌릴 일이 아니고 즉시 독자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지소미아인가 일본과의 정보 공유 있죠. 이거 안 하는 거야. 이걸 무슨 24일까지 생각해 본다 그래. 자, 정보 공유 당장에 오늘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독도에서 군사훈련 해버리고, 이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서 도와줘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미국이 지 스스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군사훈련 말고는 없어요. 경제력으로 뭐 석탄 수입이 어떻게 되고, 뭐 항의 방문하고, 무슨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뭐 입국을 거절하고, 이거는 유치뽕인 거죠. 뭔가 유치한 전술을 쓰고 있는 거고, 역시나 일본 놈들 입장에서 봐라, 저 한국 놈들 하는 거 보니까 만만하잖아.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프로는 독도에서 치고 뒤로는 친일 자본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세무조사하고 기타 등등에 쪼일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한두 개겠냐고. 여기서부터 조지는 거예요. 언론 쪽하고 학계에서도 친일 쪽의 애들은 걸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좀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이거는 상상력입니다. 어영 세력을 만들어서 친일 언론, 친일 교수 이런 애들한테 학생들이 데모하게 만드는 거지.
독재 정권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그냥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유튜브 세계니까 이 방법 쓰면 바로 직방이지. 하나, 둘, 셋 딱 쓰잖아요. 그럼 미국 놈들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바로. 한 달 안에 끝장. 이거는 100%예요. 전투기를 몇십 조 산답니다. 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미국 놈들이 이게 무기 낸 거구나. 아까 말한 이 방법만 쓰면 끝장나요. 100% 한 달 안에, 진짜 한 달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점을 저는 알거든요. 안 해. 이 명도할 때도 뻔해. 명도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 약한 놈들 간의 전쟁이지, 실제로 이 명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명도 강의 살짝 하나 해드릴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도를 할 때는 원래 예전에 옛말에 상대를 죽이려면 무덤을 2개 파라 그래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무덤도 파고 내 무덤도 파는 거예요. 내가 안 다칠 생각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패널들이 토론한 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주식 떨어지고 뭐 기업들이 다치고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뭐하고 아니 상대는 지금 칼 들고 나한테 덤비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맞싸우지 않고 무릎 쓸려서 넘어질 걸 걱정하면 어떡해. 나도 뭐 팔 하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 그 장군들이 싸울 때 내 오른팔 잘라라, 나는 네 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하고 싸우지, 누가 나 안 다쳐야지 그러면서 싸우는 나라가 어딨어. 그러니까 벌써부터 도망갈 생각부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말 한다 그러면 아, 쟤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교란시키는 세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명도의 원리, 제가 가르치는 즐거운 명도의 원리를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입장에선 좋은 거야. 일본이 전투기를 수십조 원 사주니까 나는 모른 척 했다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편 되려면 내 무기 좀 많이 사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일본이 이 난동을 안 피우고 전투기를 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긴장을 하고 시비를 붙이죠. 그러니까 미국 놈 입장에서는 일본 놈한테 무기를 팔면서 중국과 러시아한테 뒷말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한국하고 일본을 싸움 붙이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전투기로 무장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동격서 방법을 쓴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또 입장에서도 야, 니도 그럼 전투기 사줘. 그럼 나도 니 편 조금 들어줄게. 이런 어떤 방법을 쓴 거지. 근데 우리는 안 쓰는 거야.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없어지면은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순망치안의 어떤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서 그래, 나도 독자 노선 가. 그리고 아까처럼 일본하고 막 싸울 것처럼 짓뜯어 버리면은 미국은 지가 전투기 팔면서도 우리를 달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근데 이 결과는 눈에 불을 보듯이 빤히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휘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하는데 이건 1시간도 안 걸려요. 아니 독도에 가서 군인들이 뭐 미사일 좀 쏘고 하는 거, 뭐 군사훈련 좀 하는 거 돈 얼마 든다고. 그 다음에 국제법으로서 위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을 명도하는 방법. 옛말에 상대를 죽이려면 무덤을 2개 파라. 그 다음에 경매 실체를 논하듯이 명도의 실체,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역사의 관계, 그리고 일본은 경제력이 세고 미국의 등을 업었기 때문에 경제 대 경제로 나가면은 100점 100패한다. 우리는 경제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군사 외교 문제로 나가는 게 가장 좋다. 맞대응하는 방법론이다.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배울 점 많을 거예요.